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종원 기자와 네, 백 기자님 여기 앉으시면 어떻습니까? 네, 뭐 아직도 긴장되고 긴장됩니까? 2%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잘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열심히 질문거리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주 모범생 백 기자님하고 백 기자님이 모범생 질문을 하니까 저는 재밌는 질문을 중심으로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네. 특별한 날은 항상 2%가 빠지는데 오늘은 두 분의 거성, 이슬람계의 거성, 두 대학자를 모시고 대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모르는 게 많다. 그래서 오늘 아예 그냥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고 광고가 나갔나 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직 소개 안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서강대학교 박현도 성일관 교수님, 성일관 교수님은 고대에도 다리를 걸치고 계시죠.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계시는 성일관 두 분을 동시에 모셔서 요즘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야 우리도 또 유가도 예상하고 물가도 예상하고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을 한꺼번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이 어디가 그냥 꽉 찬 느낌입니다. 그냥 5시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5시간 만에요? 네. 얼마 안 되셨네요. 두 분은 너무 붙어 다니시는 거 같아요. 지금부터 지금 밤 늦게까지 같이 이거 끝나고 또 같이 가야 돼요. 어디요? 또 두 분이서 또 똑같이? 네. 아니 요즘은 무슨 뭐 정부에 막 불려다니시고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네. 야,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를 지금 한마디씩 하고 그러는 거. 설마 저희는 그런 건 안 설마 하고요.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돈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에너지 얘기.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언더스탠딩 덕분이죠. 키워주셔서. 아닙니다. 저희가 뭐 초창기. 근데 이프로님은 제가 나오니까 도망가신 것 같아요. 이프로님은 너무 이간질을 많이 양심상.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제 진짜 진실의 순간인데 같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실제 진짜 이프로의 마음인데. 이프로의 마음인데. 네. 오늘 안 계시네. 딱 피하는 거야. 원래 이프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빠집니다.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저한테 맡겨놓고 맨날 빠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오늘 요 앞에서 박현도 교수님 제가 좀 혼났습니다. 넌 내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 뭘 배운 거냐 대체. 그래서 이스라엘 좀 이상한 것 같다. 네가 배운 게. 좀 혼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요? 아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 다시 뭐 좀 세게 붙는 분위기가 됐던데 이거는 지난번에 배웠던 시나리오대로 안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은 아주 제한적인 보복만 하면서 이란하고의 공격을 하기를 좀 자제하는 느낌이었다. 거기까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란도 하필 자제했어요. 그러면 가자지구 공격이 이런 거에 집중할 줄 알았는데 또 헤즈볼라를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 헤즈볼라가 맞고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 헤즈볼라 당연히 공격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지금 붙은 건데 제가 배운 바로는 헤즈볼라 만만한 애들이 아니다. 저한테도 혼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뭐 제대로 배운 게 없나?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헤즈볼라하고 거의 저강도 전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약간 강도가 더 세졌다. 더군다나 이제 가자지구 전쟁이 거의 다 이제 정례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모든 포와 그다음 모든 병력을 지금 북쪽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이미. 누가 이스라엘이요? 예. 훈련도 북쪽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전면전에 대비해서. 헤즈볼라의 전면전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자지구 전쟁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요, 안 대표님과 저는 헤즈볼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 언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을 끝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우리가 전념해야 될 것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네.
이미 전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헤즈볼라 공격하는 건 전혀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아니 전혀.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다소 좀 주춤하게 한 이유는 네. 너무 확전을 하는 건 이스라엘도 부담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가자도 해결도 안 됐고 인질도 여전히 해결 안 됐는데 이란하고도 싸우고 헤즈볼라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아니 근데 헤즈볼라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우리처럼 남북처럼 국경이 확실하고 네. 비무장지대가 있으면 안 싸우죠. 비무장지대로 막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비무장지대가 없어요. 철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남북이 철책이 없고 그냥 선이 불분명한데 우리 군이 있고 북한 군이 건너편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그 안에 마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만약에 그런 북한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 북한에 있는 마을도 그렇고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계속 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상황이에요. 헤즈볼라가 때리면 그거를 이스라엘도 때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못 살고 다 나가서 한 8만에서 20만이라고 그래요. 네. 한 5만 명, 8만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자기 국민들을 다시 들려와야지 정상적인 경제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란 헤즈볼라를 위로 밀어야죠. 그러니까 헤즈볼라한테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헤즈볼라가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리타니 강 쪽으로 넘어 있어. 더 북쪽으로 가 있어라.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특수부대 라드완 부대를 왜냐하면 그 라드완 부대가 하마스가 공격한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려고 준비한 부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그 부대가 10km 가까이 있으면 언제라도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km 더 떨어져 이스라엘 저쪽. 그러니까 원래는 더 위에 있었는데 내려온 겁니까? 그럼?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군사시설을 다 해놓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쉽게 말하면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레바논 쪽에. 네. 레바논이 니네들이 올라가면 싸울 일 없잖아요. 근데 헤즈볼라가 올라가겠습니까? 시설을 다 해놨는데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선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7개 전선에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아시잖아요. 가자, 시리아, 예. 레바논, 후티, 웨스트뱅크, 이라크, 이란 네. 7개잖아요. 이미 어차피 여러 군데 전쟁을 하고 있다.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집중해야 될 곳이 이제 가자하고 지금 헤즈볼라인데 헤즈볼라. 이제 예. 가자는 거의 정리가 다. 이제 라파만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포커스는 당연히 헤즈볼라한테 가고. 그래요. 예. 그 정해진 수순입니까 헤즈볼라는? 그렇죠. 할 수밖에 없어요. 내려온 게 언젠데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좀 더 위쪽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쪽으로 좀 더 내려와서 이스라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2000년도에 에우드 바락이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다 철수시켰어요. 그 전까지는 거기 완충지대 이스라엘군이 있었어요. 네. 헤즈볼라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근데 일종의 워 오브 어트리션 진지전이죠. 계속해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 소규모 전쟁이 계속 되니까 예. 제가 96년에 갔는데 저녁마다 뉴스 들리면 오늘 레바논 국경에서 이스라엘군 몇 명이 죽었고 헤즈볼라 몇 명이 죽었다. 계속 그 뉴스예요. 몇 명이 다쳤고 몇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로 죽이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에우드 바락이라는 총리가 2000년에 전격적으로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에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건 없어졌죠. 예. 그런데 대신 헤즈볼라가 국경까지 여기까지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완충지대가 없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어떤 완충지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문제가 커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평화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동맹부대가 거기 가 있잖아요. 유니필. 예. 네, 평화. 그런데 위험하죠. 우리 시돈 동맹대도. 이쪽에 가 있죠. 시돈.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는 무조건 싸워야 되는 입장인 거네요. 무조건 얘를 위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헤즈볼라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때리겠다는 걸 포기하지 않는 한 밀어 올릴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스라엘 그러니까 입장에서. 휴전안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 프랑스가 지금 작년 10월 이후부터 계속 협상을 중재했어요. 네. 헤즈볼라 간에 이스라엘에 무력 네. 충돌 안 하도록 거의 실패했어요. 근데 왜 제가 두 교수님한테 혼나는 느낌이 두 분이서 공격을 하는데 너 뭐 아는 게 없니? 이런.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교육을 했어야 된다니까요. 나머지 혼나는 오늘 느낌이. 우리의 화력이 좀 센 것 같습니다. 네. 좀 손을 좀 낮춰. 우리 둘이 싸워야 되는데 이 안프로님은 혼내고 있어요.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가까이 와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알겠어요.
근데 헤즈볼라 싸우는 건 곧 바로 이란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즈볼라 뒤에는 이란이 또 결국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 싸우는 건 결국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대리전.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도 그걸 알죠. 네. 일이 커지면 이란이 들어올 거고 들어오면 일이 정말 커진다는 걸 알고 이란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개입 안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한테 우리가 혼자 할 테니까. 우리가 대신 할게.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싸울 수 있으니까 끼어들지 마. 이란한테 얘기를 했어요. 헤즈볼라 우리가 대신 나가 싸워줄게. 예, 그러니까 우리 싸울 테니까 우리 도와줄 생각하지 마라. 우리 싸울 테니까. 이스라엘과 싸워도 우리가 충분히 할 만하다. 다만 이란 쪽에서 네가 전면전을 할 경우는 나한테 미리 알려줘라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왜? 전면전을 하게 되면 나한테 알려줘라. 왜냐하면 이란이 예, 헤즈볼라가 이란한테 알려줘라. 예. 왜냐하면 전면전은 이란으로서는 큰 손실이거든요. 왜요? 지금까지 이란 못하세요. 성박사님이 예. 우리 성 교수가 이란을 헤즈볼라를 뭐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란은 왕관의 제가 그건 제 말이고 왕관의 보석이라고 저는 예, 얘기하고 예. 성 박사는 가장 아끼는 아들. 이란이 제일 아끼는 아들이 헤즈볼라. 헤즈볼라. 하마스도 왕관의 있고 보석. 다른 아들도 있는데 헤즈볼라는 제일 아끼는 아들이. 얘는 다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제일 좋은 거 입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이게 헤즈볼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하마스 하나 구하겠다고 전면전을 해서 투입을 시키면 자기가 평생 키워온 그 아끼는 자식이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82년부터. 1982년부터. 뭐 있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의 용도가 뭡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란의 이스라엘과 국경은 남부 레바논이에요. 사실상 이란과의 국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남부 레바논 헤즈볼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즈볼라는 이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나라가 어디죠? 자, 이거 나머지 공부를 많이 하네요. 또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이 꼭 필요한 나라가 있잖아요. 시리아. 그렇죠. 오늘 나머지 공부 면제하겠습니다. 잠깐 주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시리아를 거치지 않고서 레바논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시리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시리아가 중요하니까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는 시리아를 뺏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리아를 두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마차의 린치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리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시리아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시리아가 안전핀이에요. 안전핀. 거기 빠지면은 갖고 있는 데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시리아 없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면전을. 이집트 없이 전쟁을 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그만큼 시리아가 중요하죠. 그래요? 그리고 헤즈볼라는 사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 최종 병기.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헤즈볼라를 쓰려고 아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무슨 장수를 공격했다면서요? 네네네. 죽였다면서요? 네, 그래서 많이 죽였죠. 헤즈볼라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반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 상황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란하고는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으나 헤즈볼라하고는 무조건 붙을 수밖에 없어. 헤즈볼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그런 상황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죠. 치킨 게임으로 가죠. 근데 헤즈볼라의 약점이 하나 있죠. 성 박사님 얘기해 줄 겁니다. 헤즈볼라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헤즈볼라의 약점. 헤즈볼라는 단순히 무장 조직이면 하마스처럼 가자 주민이 죽든지 말든지 얼마나 죽든지 말든지 I don't care. 그러면 헤즈볼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헤즈볼라는 그렇게 못해요. 왜요? 헤즈볼라는 정당 조직도 있고 장관도 있어요. 그럼 선거에서 레바논 국민들이 표를 얻어야 이게 생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붙으면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시대로 돌려버린다? 스톤 에이지. 석기 시대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헤즈볼라를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안 찍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죠. 하산 나사랄라는 헤즈볼라의 사무총장은 전쟁을 하러 해야 돼 말아. 거기도 이란과도 똑같은
이해관계군요. 그러니까 전면전은 싫은데 존심 상하기는 싫어. 그렇습니다. 딱 그런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만 치면 되는데 헤즈볼라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레바논에. 그럼 거기를 때리면 헤즈볼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집권하기는 불가능하죠.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까지 다쳤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무장 조직에 시작해서 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무장 조직에서 국힘이 나오고 무장 조직에서 민주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저 중요한 정당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헤즈볼라 당이군요. 그렇죠, 헤즈볼라 당이에요. 근데 혼자 집권을 못하기 때문에 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서로 나눠 먹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무슬림 순니파 시아파가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대통령을 하는 거고 시아파가 국회의장. 순니파가 총리를 하는 나라예요. 거기 진짜 희한하네. 네, 헤즈볼라가 그래서 시아파예요. 국회의장을 맡고 있죠. 레바논은 왜 그런 이란의 사실상 이중부대인 헤즈볼라가 자기 나라에서 당도 만들고 뭐 군사 시설도 갖고 있고 그걸 왜 놔둡니까? 레바논은? 레바논이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헤즈볼라는 우리 저기 전공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State within state예요. 국가 안에 국가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RAF, Lebanese Army Force, 즉 레바논 정규군보다 힘이 셀까요, 적을까요? 힘이 세다면서요? 힘이 세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세요. 정규군보다 더 병력도 많고 무기도 더 좋고. 그 원천은 뭡니까? 그건 돈이 이란. 그건 이란에서 돈을 냈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이란,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죽겠는 거죠. 그건 완전 셔틀이네요. 그 레바논이란 나라는 그냥 껍데기만 장소만 대주는 저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사실상. 않았습니다. 레바논 대사님이 들으면 아주 이제 불쾌해할 이제 말씀을 좀 조심하시죠. 이제 외교 문제까지 만드시려고 그러는가요 지금? 그렇군요. 제가 뭔가 말려들고 가는 두 분이서 이렇게 너무 오늘 이렇게 죽이 잘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 연습 많이 하고 왔어요. 원래 좀 싸우고 그러셔야 스파링 연습 저희 많이 잘 하고 안 싸워요. 오늘 구도가 생각보다 다르네. 한 명은 이란, 한 명은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싸움을 붙여보려고 지금 모셨더니만 두 분이서 너무 의견 일치가 잘 되시네요. 그러면 하여튼 두 분이 말씀하신 건 지금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뭔가 다시 격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당장은 헤즈볼라가 아주 공격적으로 전면전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이게 확전으로 막 할 걸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걱정하셔야죠. 이건 안 싸우신다면서요. 헤즈볼라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한다면서요. Misperception, miscalculation, 오인, 우발적인. 그러니까 이게 휴전에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어쨌든 계속 지금 티포텟으로 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계속 티포텟이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가요. 그럼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한 번은 우발적인 공격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누가 엄청나게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갑자기 뭐 50명이 한 번에 죽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게 우발적인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통제된 공격이 실패했을 경우. 현재까지는 통제되고 있는데 통제하는 공격이 딱 여기까지만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선을 넘어갔을 경우 순간적인 실수나 예를 들면 갑자기 잘못해서 중요한 사람을 죽였다거나 예를 들면 헤즈볼라가 쏜 게 뭐 이스라엘의 중요한 정치를 맞았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상상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불안불안한 상황은 계속된다. 그렇죠. 불안불안하죠. 그러면 이란하고 그 이스라엘이 한방 붙었을 때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나지 않을까? 우리 그 박현도 교수님 말씀으로는 우린 진짜 죽었어. 우린 죽어. 걔네들이 붙으면은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그럼 우리는 진짜 큰일 난다. 근데 둘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럼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붙어도 큰일 날까요? 우리 입장에서? 아니면 그거보다는 이란하고 붙는 거하고는 좀
이란하고 붙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건 차원이 다르니까. 이란하고 붙는 건 이미 2006년에 붙었잖아요. 붙었잖아요, 한번.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하고 한 50일 네. 정도 했는데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란도 개입을 하지 않았고 미국도 절대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그냥 끝났기 때문에 네. 큰 그게 없었어요. 그건 큰 변수는 아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의 경우는 많이 다르죠. 그때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한판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공격에 엄청난 피해를 당해서 사실 이스라엘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데 헤즈볼라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막 피해가 크다. 예를 들어서 헤즈볼라의 무기 체계는 하마스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도도 높고 로켓도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훨씬 정확하고 기간 산업을 다 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셔지고 민간인 막 몇백 명씩 죽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갑자기 이 전쟁의 방향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할 것이고 중재를 했는데 안 된다. 그다음 이란은 또 그다음에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계속 이제 개입이 되면 이게 또 전쟁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물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낮다. 그러나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염두에 될 거는 이란이 군부의 힘이 굉장히 세졌어요. 네. 예를 들면은 루하니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 전 정부에서는 그래도 이게 유연한 사람들이라서 대처를 할 때 좀 유연하게 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란은 대단히 군부 중심의 국가가 돼 있어서 이 중요한 결정들을 강경한 군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어느 나라라든지 타협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는 우리의 가정. 얘는 서로 싸울 생각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둘은 서로 약간 조심하는 것 같아. 그 가정은 다소 좀 나이브한 가정일 수도 있겠다. 이란과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1차 교전은 끝났고요. 그래서 서로 확대 안 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이란이 확대할 마음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공격을 허접하다고 얘기 안 했겠죠. 그리고 누가 공격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든지 피해가 없다는 얘기는 안 했겠죠. 아니 제가 거기서 궁금한 점이 결과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란이 좀 다소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성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짠물 공격을 했고 이란도 우리 공격도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소강 상태로 갔는데 이란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조심했을까? 어쨌든 우리도 공격도 했었는데 한번 내가 공격했는데 또 이쪽에서 공격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넌 공격받은 것도 아니야까지 그렇게까지 참을 이유가 이란이 있을까? 아직 이란이 생각하기엔 지금 때가 아니죠. 싸울 때가 아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싸울 때가 있어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란으로서는. 지금 이란이 힘이 강력해서 미국이 끼어들어와도 할 법만 하면은 싸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미국이 끼어들면은 어려워져요. 이란도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싸울 때라는 거를 싸울 때라고 생각했으면 아니 하마스 할 때 같이 했죠. 근데 하마스의 공격도 이란으로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끼어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원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지금 원하는 그림으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란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 이란이 원하는 그림은 어떤 걸까요? 아니 자기가 유리한 상태에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돼야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아니 근데 지난번 송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또 이제 드디어 이제 갈라치기 나오네요. 갈라치기 말씀에 따르면 이란이 왜 공격을 했느냐? 굉장히 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보내면서 왜 했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약해진 타이밍이다. 그리고 미국이 함부로 지금 뛰어들 수도 없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함부로 뛰어들 수도 없고 이스라엘은 하마스하고도 지금 싸우고 있고 뭔가 전선이 많은데 이란하고 본격적으로 붙기도 이스라엘도 부담스러운 상황 약한 지점이었어. 그래서 그동안 전략적 인내를 하던 이란이 공격한 거 아니냐. 그런데 보세요. 이란이 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제된 공격이라고. 제 설명이 아니고 이제 우리 저도 들었는데 저도 들었는데 그게 거기서 성 박사도 설명을 하셨을 텐데 못 들었는데 정제된 공격이에요.
절제된 공격을 수위를 했잖아요. 낮췄죠. 엄청 네. 낮춘 거죠. 수위를 낮춘 겁니다. 네, 엄청 낮춘 거죠. 예, 자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뭐 박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란이 방공망이 뚫렸어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공격을 받았는데 절제된 공격을 받았지만 나탄즈라는 핵시설이 사실상 뚫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핵시설도 예, 날아가는 거였죠. 나탄즈를 막고 있는 S-300을 날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란은 자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었으면 나탄즈 핵시설 날렸단 얘기예요. 자 거기서 이란이 얻는 교훈은 뭘까요? 무섭다? 그렇죠. 얘들 뭐 F-35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우리의 방공망 그것도 러시아에서 지금 따끈따끈하게 받아온 S-300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바로 나탄지를 날릴 수 있는 전력이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해보세요. 이란이 잃을 거는 이란이 지금 제 생각에는 가장 잃기 싫어하는 것은 핵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개발해온 그렇죠. 핵.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면전을 하면 예. 어디부터 제일 먼저 때릴까요? 핵은 끝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못 만들어요, 이란은. 그럼 그걸 잃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예 차라리 핵을 만들었으면 공격을 안 받죠. 이걸로 우리도 공격한다고 하면 그렇죠. 되는데. 핵 무기를 만들었으면 공격을 예. 안 받을 수 있죠. 우리도 이제 만들었다 선언을 해버리면 공격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못 만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때 두드려 맞잖아요. 그러면 30년 공전탑이 그냥 화르락 끝나요. 그리고 이란이 없는 게 하나 있죠. 치명적 이란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군력. 그러니까. 예. 공군력이 약합니까 이란은? 새 비행기가 없어요. 전투기가. 그동안 돈이 예. 없어서 아니 전투기를 못 안 파니까 아무도. 러시아가 이제 이제 러시아가 이제 4.5세대를 준다는 거예요. 수호이기를 4.5세대. 줄 거예요. 그 외에는 옛날 F-15 미국 비행기밖에 없죠. 미국과 친했었을 때 가졌던 그 비행기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고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이란이 전쟁을 하기에 공군력이 최악으로 약해요. 지금. 예, 공군력을 보강하기 전에 공군력과 방공망.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치명적인 거를 한 거죠. 네. 방어망을 건드린 거죠. 그러면 이란이 전략적으로 인내한 게 아니고 깨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는 세게 덤빌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쟁하기 쉽지 않아요. 전면전하기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 예를 들면 뭐 러시아가 같이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예. 전에는 전쟁하기 힘들어요. 공군력 때문에. 지상군은 확실한데 공군력. 야. 예. 그렇죠. 아니, 이제 그래도 만약에 이란이 지금 3,0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을 그거를 이스라엘 다 쏟아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공군력의 열쇠를 탄도미사일로 그거는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감당을 못할 거예요. 보강을 하는 거죠. 그거 심각한 위협이에요, 이스라엘에. 미사일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이란은? 네. 비행기는 수입이 안 돼서 뭐. 그러니까 비행기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네.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까? 북한산 미사일 뭐 들어오고. 그걸 다 개량하고 예. 고치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상당히 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드론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찍어내요. 예. 그래도 상당히 이번에도 뭐 개량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걸로 지금 그래도 균형을 이루는 거고요. 예. 근데 공군력은 약하니까 그게 이제 이란의 치명적이에요. 아무도 안 팔아요 비행기를. 아무도. 근데 처음으로 러시아가 이제 4.5세대를 준다고 그랬어요. 수호이기를. 예. 예. 더 이상을 받아오고 싶은데 그건 또 안 줄 테고. 지난번에 그 성 교수님이 이란의 핵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 근처까지 간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한번 하시지 예, 않으셨어요? 핵문턱국가. 예. 핵문턱국가 맞죠? 근데 그거랑 핵 만드는 거랑 다르죠 아직. 그러니까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 예. 물질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 한 90%까지는 갔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예. 우라늄, 플루토늄 농축 네, 어느 90% 정도까지는 할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은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해서 능력은 그걸 미사일에 달아서 또 투발기를 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최소 1년 반 정도 이상은 걸려요. 전부 다 파면. 테스트- 기계는 2년까지 테스트도 해야 되잖아요. 2년까지 테스트도. 걸리는 거죠. 그러나 핵탄두만 만들어놔도 자기들이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예. 아직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는 안 한 것 같고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이제. 만약에 코너에 몰리게 되면 할 수도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때리면 우리는 핵 전략을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데 다시 가동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뭘까요? 요즘 미국은 이란을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뭐 미국이 제일 원하는 거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겠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12월 달까지 선거 때만 11월 선거 끝나고 좀 보자. 제발 좀 가만. 선거 끝나고 보자는 거지 진짜. 그냥 일단 미뤄두고. 그래서 작년에 인질 석방 교환 안 하고 우리가 돈 돌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사실 잠정 협정을 했어요. 예. 핵농축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럼 우리가 조금 한국에 있는 돈 풀어주고 조금씩 풀어줄게. 네, 인질 다 풀어줘. 그리고 거의 딜을 한 거예요 사실. 예.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지금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하고 막 싸우니까 이란이 이제 그 전략을 바꾸겠다고 이제 으름장을 놓는 거죠. 핵 전략을 다시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하마스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시간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네. 미국과 이란도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쪼이지는 않고 이란이 해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라고 봤는데 갑자기 하마스 변수가 생기면서 이란도 사실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란이 그거를 계획한 전쟁이 아니니까요. 그걸 지금 계획해서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도. 그런데 이란으로서는. 네, 그렇죠. 이란의 그럼 최선의 베스트 전략은 내가 지금은 사고 안 치고 미국이랑 어쨌든 사이 좋은 전략을 취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싸우지 않고 그동안 열심히 핵 개발을 한다. 뭐 핵 개발을 하던 경제 푸는 게 가장 중요하죠. 경제. 그거야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져야 뭐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이라도 경제를 풀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 지역에서는 일단은 싸움이 없어야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네. 좋게 잘 나가고 있었죠. 쉽게 말하면 콜드 피스로 잘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이란은 지금 제일 힘든 게 경제는 아니에요. 경제가 너무 심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5성급 호텔에서 예. 그 아메리카노 한 3잔 시키고 뉴욕 치즈케이크 한 2개 시키면 예. 한 10만 원 나와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우리나라? 예. 5성급 호텔이면 뭐 커피 한 잔에 한 10,000원 넘을 거고 네. 치즈케이크 한 2만 원 정도 할 거고 4만 원 넘어서 7만 원, 8만 원 나오죠. 이란에서 네.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요? 네. 와. 예, 이란 사람들은 못 사 먹습니다. 비싸서. 근데 외국인들은 사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지금 현재 환율이면요. 예. 그 관광객이 하루에 $100 쓰기가 어려워요. 너무 싸서 다. 너무 싸서. 너무 싸서. 그러니까 이 경제가 엉망이죠. 이란 사람들은 외국 나올 수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오바마 제재 전에 1달러가 예를 들면은 1달러가 그냥 편하게 할게요. 3,000원이었다면 예. 트럼프 때 5,000원 됐고 지금은 그게 얼마겠습니까? 10,000원. 만 원이면 할만하죠. 7만 원이에요. 와우. 이란 가야겠네요. 예. 오바마 때 3,000원 제재 받을 때도 3,900원이었는데 1달러가 예. 제가 편하게 원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그런데 트럼프 때 5,000원 갈 때마다 기겁을 했는데 지금 7만 원이라니까요. 7만 원? 예, 6만 원, 7만 원. 이번에 그 전쟁 나면서 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졌어요. 예. 평균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외국인 이란 사람들이 나오는 건 생각도 못 하고 모든 반토막 나버렸죠. 월급도 대학 교수 월급도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 학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이 많은데 해외에 컨퍼런스 나오기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정부에서 보내면 정부 환율이 따로 있어요. 예. 정부 환율은 있는데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고 한 5년 전에 이란의 예술가가 중국 갔다 한국 오면서 저하고 잠깐 만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그냥 예술가예요. 그런데 중국의 중국말도 잘하고. 근데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저도 선물을 줬어야 되는 건데 못 줬는데 $10 저한테 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10 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대요. 야. $10 쓰는 게. 지금은 $10가 더 비싸죠. 더 비싸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환산해 보면은 이게 이란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데니까요. 세상에. 경제가 엉망입니다. 정권 좀 바꿔주세요. 제가 어떻게 바꾼다? 정권을 바꿔야지. 이게 사람 삶이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그게? 이란. 진짜. 이란 내부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서로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시선도 좀 돌리고 뭔가 좀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란은 사실은 이란은 한 번 주고받았는데 이란은 마지막에 우린 맞은 적도 없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난리 날 것 같은데 야 너는 뭐
별도 없냐? 뭐 난리 날 것 같은데. 잘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이란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죠.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보도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에스파한에 떨어진 거는 다들 얘기가 나와서 알았는데 예. 신문 기자들이 다 그 부대 앞에 갔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 터진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게 미사일이 아니라고 그랬고 예. 너무 평온하니까 사실은 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에스파한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도시예요. 근데 경주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잖아요. 예. 신라 시대 수도니까 여기는 1500년대의 수도거든요. 와. 그런데 어마어마해요. 에스파한은 진짜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아 거기가요? 예. 근데 외국 관광객들이 트위터에 올릴 때 보면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관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더 썼다는 거야? 이런. 예,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그런 시설이 근처에 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방송에서 떨어졌다는데 가도 뭐 연기 같은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평온하고 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란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쐈을 때 그 쾌감은 있어요. 처음으로 공격한 거니까. 아 이란 본토에 우리도 한번 쐈어. 이스라엘 본토에. 이스라엘 본토에 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란은 그거는 전쟁은 이제 한컵을 더 갔고 지금 이제 히잡도 단속하는 걸로 또 이제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이란 내에서는. 근데 그 S-300 지대공 미사일 거기가 공격 받았다면서요. 네네.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예, 이스라엘이 어떤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뭐가 하여튼 날아가서 네. 어쨌든 그거는 못 잡았고 이란 입장에서는 네, 네. S-300 지대공 미사일을 하여튼 공격했다. 네, 네. 그렇게는 나오던데요. 근데 그게 이란은 뭐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은 아무런 피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예. 일종의 굉장히 심리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란 언론에 나와 있는 거를 물어보면 상대방이 확인해 줄 때까지 확인 안 한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전혀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이게 엄청난 심리전이에요. 예. 엄청난 심리전. 그리고 굳이 서로가 피해 있어도 피해 있다고 얘기 안 할 거고 그냥 확인 안 해줄 없죠. 거고. 네. 어차피 확정 안 할 건데. 근데 저도 질문이 있는데 제가 뭐 다른 촬영 때문에 이란 대학생들 우리나라에 유학와 있는 이란 대학생들을 최근에 몇 명 만났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외신도 보고 영어도 잘하는데 그 이란 사람들이 그런 자국 보도만 보고 이렇게 서방 보도는 안 보는 건가요? 다 프락시로 해서 다 보죠. 프락시 서버로 해가지고 예. 예, 기본적으로 프락시 서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정부 망 뚫으려고. 예. 이란 내에서도. 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 보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 정부도 그건 다 서구의 음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트위터 같은 거 다 보니까요. 이란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하여튼 이란은 좀 전략적으로 인내를 하는 어쨌든 아직은 힘이 부족하니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확전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 조금 참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참았던 거네요. 이번에. 그러니까 보여줄 것만 딱 제한적으로 보여주고. 예, 이란은 장기전 어차피 이스라엘과 싸우면 장기전이니까. 지금까지 장기전이었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둔다면 저는 요즘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2015년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 시온주의 정권의 수명은 25년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2040년까지는 뭔가 과업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 싸움이에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시온주의 정권. 시점인가?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이란은 유대인을 싫어하는 거 아니고 유대교를 싫어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유대교를 싫어하면 우리 이란 내 유대교와 유대인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만두겠냐.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시온주의 정권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시온주의 정권인데 이 시온주의 정권이 세상 빛을 볼 날은 25년 남았다는 거예요. 2015년 말로. 최고 지도자가 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선언적으로. 예, 얘기했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2015년에서 25년이면서 2040년이에요. 예. 2040년까지 장기전 플랜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싸움을 길게 봐요. 지금 짧게 끝난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의 힘을 빼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도 지금 피곤하죠. 이란만 때리면 이제 옆에서 계속 뭐 헤즈볼라, 후티, 뭐 이라크,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힘 빠지는 작전을 하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에. 그게 원래 이슬람 쪽의
이슬람주의자들이 가장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뭐가요? 어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때 아랍어로 사브르 있잖아요. 사브르.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지칠도록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상대방은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징하다. 네, 징하다 그러고 이제 지는 겁니다. 거기다 징하다 그러면 지는. 상대방도 끝까지 싸움을 걸어오면 버텨야 되는데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침대 지는 축구도 거예요. 잘하잖아요. 질질 끌면서. 예. 그리고 굉장히 강해요. 그건 멀리 봐요. 아무래도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대국의 풍모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네. 이게 짧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의 헤게모니는 진다. 기다려라. 우리는 간다. 우리가 반드시 니네 어떻게 해줄게. 어차피 미국의 헤게모니는 지고 있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고 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는. 그렇죠. 실제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금 중동 지역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실제로 보이는 거고. 예.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란이 이번에 전략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그 본토를 공격한 거거든요, 사실은. 안 그러면 이란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란이 지원하는 저항의 축이 그 왜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습니까? 예. 궁극적으로 중동에는 미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미군 없는 중동을 얘기하고 있고 미군이 빠지는 중동이면 당연히 이스라엘도 뒷배경이 일단 아무튼 가까이서 사라지잖아요. 그럼 해볼 만한 싸움이 되죠.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시기가 조금씩 가까워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잖아요. 미국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또 이스라엘에 대규모 군사 지원한다고. 해줬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전보다는 다르다 얘기예요. 이제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요즘 무슨 얘기냐면 오늘 뭐 우리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축구를 하잖아요. 예. 언제 우리가 인도네시아 축구할 때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오늘은 좀 걱정돼요. 질지도 몰라요. 예, 그거예요. 동남아시아 축구할 때 우리가 언제 걱정했어요. 그렇죠. 아주 옛날에 제가 어렸었을 때는 인도네시아가 우리한테 막 이긴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불편했는데 적어도 80년대에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하고 축구는 걱정하죠. 상대를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걱정하잖아요. 혹시 저로 다치면 어떡하지? 네, 그렇죠. 이제 수준이 올라온 거예요. 얘네는 이스라엘이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압도적이지 않아요. 달라졌어요. 왜냐면 그 4차 중동 전쟁까지 했을 때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많이. 4차는 좀 힘들었지만 근데 그때만 해도 아랍 국가들도 군인들이 다 문맹이 어마어마했어요. 문맹률이 높았고 뭐 말도 잘 안 들었고 군기도 빠졌고 그러는데 지금 아랍 국가들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다 일정 상태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압도적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야,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한 게 엄청난 변곡점이라니까요. 지금 그걸 이 함의를 인정하셔야 돼. 이게 단순히 그냥 공격하고 한판 끝났으니까 뭐. 그러고 와서 해프닝이 있었고 그냥 소강사한테 그게 아니라 이거 변곡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최초잖아요. 최초에다가 그냥 한 50발 쏜 게 아니에요. 350발이면요. 거기다 탄도미사일만 110발이에요. 그냥 죽으라고 쏜 거예요. 그냥 무슨 약속 대전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란이. 예. 거기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란이 3일 전에 주변 국가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있어요. 미군 기지 있는 나라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니네 나라에 있는 어쩔 수 없이 니네 나라에 미군 기지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미군 기지가 우리 공격을 막거나 그러면 원점 타격한다. 타격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군 기지 있는 나라들이 앞장서서 미군한테 우리 영공을 쓰지 말라고 막았잖아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란의 말이 먹혔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피해를 입기 싫으니까 미국한테 압력을 넣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끼어들기 싫어. 싫으니까 너 하지 마. 너 우리나라에 있는 기지에서 비행기 띄우지 마. 이걸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신에 항모 전단에서 이제 맡겼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말 안 들었던 나라가 요르단이었어요. 요르단이죠. 요르단은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이란의 블랙리스트. 이란의 블랙리스트. 수첩에 써놓은 거예요. 너 말 안 딱 들었다. 적어놨어요. 우리는 올해가 딱. 아니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아직도 미국이 슈퍼파워인데
뭔가 이 중동에서 미국의 힘이 좀 빠졌다는 그런 마치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이랑 동남아시아 축구 하듯이 그런 느낌을 느낀 거예요? 오래됐고요. 오래됐죠. 이미 그렇게 느끼고. 끼어들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여기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랍 산유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은 가장 큰 문제가 공군이거든요. 네. 아랍 산유국의 가장 큰 문제는 육군이 육군입니다. 육군. 육군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용병 쓴다면서 용병도 좀. 아 용병도 자기네 나라 군인보다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란이 그 수많은 미사일을 만약 여차하면은 쏟아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싸움이 되면은.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싸기 싫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란은 그냥 한 해픈 한 대씩 치고받고 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를 갈면서 참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때를 기다리면서. 예. 어? 예.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란은. 사브르콘 인내. 인내하면서 네, 인내. 내가 언젠간 칼을 뽑으리라. 예,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란은 그렇게 수많은 혁명 수비대 장군들을 잃고 그러는데 또 그러느냐. 근데 혁명 수비대 장군은 잃어도 또 다른 사람으로 채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한테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 근데 교수님 혹시나 네.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 또 이 전쟁이 언제까지 되지는 않겠습니까? 알아야죠. 그래서 네. 이스라엘이 하여튼 대충 정리가 됐어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이 정리가 됐어요. 네. 또 미국이 어떻게 대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또 이란한테 유화적인 제스처를 해서 옛날 오바마 때처럼 미국이. 미국이 네. 그래서 뭔가 화해 모드가 되면 또 이란도 언제 그랬냐? 아니 근데 사실 그냥 화해 모드를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미국하고는 되죠. 근데 이스라엘하고는 이란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까? 너무 나이브하세요. 아 제가요? 중동은 정글이에요. 정글. 네, 약하면 예. 끝이에요.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까? 네, 끝입니다. 중동은 동북아가 아니에요. 중동은 정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좋아지는 방법은 또 한 가지 있죠.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란이 완전히 우리 핵 포기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오케이 할 거예요. 그전에는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핵 포기하고 프락시 안 키우겠다. 하마스 지원 안 하고 헤즈볼라 지원 안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피스를 이란하고 할수 친해질 있죠, 수 피스. 있겠죠. 근데 이란이 그럴 리도 네. 없고 이스라엘도 그럴 리가 없고. 네. 알겠습니다. 왜 자꾸 나 혼자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좀 근데- 어떻게 좀 도와줘요 좀. 우리 성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보면은 예. 전쟁이 끝나면 무슨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날 것 같아요? 누구랑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러니까 하마스 끝나면? 전쟁이 딱 끝나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날 것 같아요?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 네. 헤즈볼라하고 전쟁하겠죠. 가능성 이스라엘이. 만약 다음에? 그거 안 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럼 뭐 하냐고요? 네. 핵 문제 또 걸고 넘어지겠죠. 팔레스타인 문제 안 할까? 누가 주변 국가들 팔레스타인 국가 그거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안 할 거라고 해요? 할 수도 있죠. 일단 이번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주 중요시 됐기 때문에 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이제 밀어붙일 텐데 예. 지금 가자 지구 이 지금 전쟁이 끝나면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거의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나타냐후 총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타냐후는 지금 생각이 전략이 뭘까요? 그러니까 정말 나쁘게 생각하고 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타냐후는 그냥 자기 안 죽으려고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 거다. 저는 거의 뭐 내가 지금 전쟁 끝나면 나는 감옥으로 끌려갈지도 몰라. 거의 한 70% 그거 맞다고 봐요. 그럼 그냥 나쁜 정치인이에요. 네, 이미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나쁜 정치인이라고. 어. 네. 그래서 오로지 정치적 생존만을 위해서 지금 인질이 뭐 130명이 있는데 절반이 죽든지 말든지 예. 관심도 없고. 난 전쟁은 계속 간다. 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네, 그러니까 마치 가자지구 지금 마지막 라파를 공격해서 자기가 무슨 하마스에 대한 뭐 엄청난 승리를 하면 자기가 정치적 생명이 다시 살아날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국민들이 다시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그 허황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지지율은 올라갔다면서요. 근데 올라갔는데 어. 그 정도 올라간 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실 이란을 때렸는데 네. 더 올라가야죠. 37%면 너무 약해.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 있나요? 그냥 내려올 거예요. 일시적인 거지. 또 내려올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자지구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하마스와 나타냐후다. 둘 다. 하마스도 그냥 자기들이 존재감 없어지는 네. 게 싫어서 이번 전쟁을 일으켰고. 네. 하마스도 지금 협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마스는 오히려 갑이에요.
뭐 인질 풀 생각도 없는 상황에서 예. 지금 하마스 최고 지도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잡지도 못해. 최고 협상이 될 수가 없네요. 네, 엊그제 또 보도 나왔는데 땅굴에서 나왔다가 하마스 대원들 만나고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질도 못 구했죠. 하마스 괴멸 절대 안 되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쟁은 지금까지 했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가자 지구의 네. 사령관이랑 야히와 시나를 지금 못 잡은 거죠. 네. 그다음에 그 공격을 계획했던 무함마드 다이프도 지금 못 잡은 거죠. 이 둘을 지금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라도 잡아야지 뭐 전과가 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예. 그래서 지금 자꾸만 여기 감이 있을 거라고 계속 밀어붙이는 그렇죠. 거예요. 시체라도 네. 잡으려고. 마지막 남은 정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럼 지금 가자 중부 북부에 이미 하마스 대원들 슬슬 기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네, 그럼 다시 이스라엘 군이 돼서 다시 작전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왜 되는 그러니까 위에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왜 했던 걸 처음부터 다시 또 하냐고. 또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요. 그러니까 미국 보고서에서 나오는 게 하마스 괴멸이 어렵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마스의 게릴라전을 계속 수십 년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고 해결책은 뭐냐면 빨리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이거를 가자 지구를 통치할 수 있도록 걔네들한테 권한을 주고 뭐 치안군을 보내서 하마스를 제압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서 여기 통치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타냐후가 그게 관심이 없어. 왜? 구구파들이 그걸 반대하거든요. 구구파들이 반대하니까 가자 지구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얘들이 나 연정 무너뜨리려고 나갈 거야.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결정 장애에다가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완전 교착 상태. 이거는 전쟁밖에 없는 겁니까? 거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최악의 지금 상황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이란도 빨리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좀 돼야.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이란은 그전에는 완전히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땅, 팔레스타인 전부 다가 팔레스타인이 갖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는 이 입장이 바뀌어서 다소 유연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한다면 일부라도 독립하는 건 우리는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게 그러면 이란도 그동안 했던 모든 정치적인 고를 좀 걷어들이고 좀 내살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예. 팔레스타인이 안 되면 그동안 해온 79년부터 미뤄온 그거를 한꺼번에 끝나고 우리는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우리 그냥 국가 발전만 하겠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도 머리 아프죠. 저는 이 얘기는 아니 일단은 이 얘기는 믿을 수 없어요. 일단은 좀 이렇게 했어야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까?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란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유화책을 하고 아니 이스라엘과 유화책을 한다는 건 아니고 예, 예. 조금 팔레스타인 문제 덜 신경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화는 어려워요. 예. 그런데 아무튼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조금 왜냐하면 이란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헤즈볼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아니 나는 지금 나 빵 필요한데 왜 지금 이 예산에서 뭐 미 국무부 얘기로는 1조 3천억 원이라는데 그거를 맨날 대고 있느냐 이거죠. 그 돈 좀 우리한테 대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 전쟁은 최소 여름까지 가고요. 네. 저걸 아파하는데 최소 한 2달 걸릴 거예요. 2달. 네. 네. 작전 예. 2달 걸릴 거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 지금 어떻게 전쟁 끝나면 어떻게 통치할지 이제 아무 계획이 없어요. 계획 없죠. 계획이 없는 예. 상황에서 이게 뭐 흐지부지 되면 올해 말까지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왜? 왜냐면 계속해서 하마스 대원들이 다시 돌아 복귀해. 그럼 이스라엘은 그거 핑계 대고 가서 아직 하마스 대원을 남았습니다. 네. 작전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미국한테 얘기해서 그래 들어가. 간헐적인 전쟁만 계속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니까 네타냐후 되게 많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타냐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크다고 봐요. 어쨌든 나는 고야. 그렇게 계속하니까 뭐 다른 지금 전략적인 방법이 외교적인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타냐후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예를 들면 예전처럼 막 반 정부 시위를 한다든가 내부에서 너무 인기가 없어서 도저히 네타냐후가 버틸 수가 없어.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네타냐후를 막을 수 있는 변수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연정이 무너져야 되는데 연정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요. 합법적으로 나타냐후 정부 나타냐후 끌어낼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막 30일 동안 막 몇백만 원이 나와서 엄청나게 시위를 한다. 그러면 이제 혹시 모를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게 이스라엘 국가의
최악의 지도자다. 역사상. 네타냐후가. 예. 더 이상 이렇게 나쁜 지도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임도 안 하죠. 네. 이번에 그렇게 자국민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 이미 사임하고도 남았어야 돼요. 사임한다는 얘기다. 내가 책임 없다고. 지금 전신회가 네. 되니까. 그런 거를 또 어쨌든 전쟁이 끝나면 내가 그럼 사임하겠다라는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유감도 표시 안 하죠. 나의 책임이라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철면피죠. 야,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쉽게 끝날 문제들이 아닌 거. 누가 이런 성박사를 두고 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대사관에 불려갈 거야. 친 이스라엘, 친 이라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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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구도가 안 나오네요. 섭외 실패. 야, 그럼 지금 당장은 제일 걱정해야 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들은 저는 좀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예. 이스라엘 또다시 레바논이나 헤즈볼라하고 레바논이나 시리아의 이란 혁명 수비대 장관 장성이나 예. 장교를 암살하면 네.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성박사하고 저희 둘이 의견의 일치는 이란이 지금 이렇게 시리아에서 영사관이 파괴될 정도로 혁명수비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예. 또 혁명수비대 관련자들을 시리아에도 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거 만약에 보낸다면 이스라엘이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때릴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예요. 보내기는 보낼게 안 보내. 오늘 보는 뉴스에는 저 북쪽으로 좀 올렸대요. 다마스커스 말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왜 시리아로 네. 꼭 보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아가 그만큼 중요해요. 시리아가 중요하니까. 네. 하여튼 네. 시리아는 중간에 요충지고 네. 레바논으로 가려면 시리아 꼭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시리아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의 아탐프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가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들어오는 길목을 미국이 막고 있어요. 예. 육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육로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전부 다들. 근데 거기만 아니고 다른 데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시리아가 대단히 중요한 땅인 거예요. 애플이 이름을 잘 줬네. 농담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네타냐후는 계속 지금 전쟁을 끌고 가고 싶어 하니까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물론 한 번 더 생각해야겠죠. 이번에 무력 충돌이 있었으니까 전에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막 때리진 않을 텐데 정말 이스라엘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때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죠. 또 다시.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뭔가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네. 가자 지구는 전쟁이 끝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소탕한다는 게 소탕이 저는 그쵸.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무슨 하마스인지 팔레스타인 사람인지가 머리에 이렇게 무슨 문신한 것도 아니고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의심사람 다 죽일 수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그럼 전쟁이 처음부터 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작전을 안 했단 말이죠. 적당히 하고 예. 다 나왔단 말이죠. 그냥 보여주고 네. 무서움을 보여주고 네. 나오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뿌리를 뽑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니까 못 나가는 거죠. 지금 뿌리를 못 뽑겠고 성과는 하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끌어가야 자기가 정치적 생존이 되니까 또 끌어가고 성과는 없고 딜레마죠. 자기도. 그렇게 따지면 헤즈볼라하고도 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헤즈볼라도 안 하면 좋겠는데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발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야 헤즈볼라가 공격을 안 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가자지구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그렇죠. 왜? 그 전제 조건이 안 나와요. 그러면 헤즈볼라와도 계속 간다는 얘기죠. 계속 갈등이 생길 거고. 예. 언젠가는 그게 터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참 중동 문제는 진짜 쉽지가 않네요.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중동의 힘이 약해지면서 더 이렇게 이상한 판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누군가 슈퍼파워가 딱 있어서 야 까불지 마, 조용히 해. 그러면 사실 문제 한 방에 해결되는 건데 그렇죠. 미국이 중동 문제에 있어서 발을 빼면서 그 여기가 그냥 네가 힘이 세네, 내가 힘이 세네 춘추전국 시대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 전략에서 항상 실패를 많이 해요. 지금까지 성공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니까 예. 이스라엘 지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든 해도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자꾸만 미국을 바라봤던 도덕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 사라지니까
미국이 지금 스텝이 꼬이는 거죠. 꼬인 거죠. 이스라엘에서.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스라엘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 그게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처음 아니에요. 1982년 이 레바논 공격할 때도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미국 어떻게 했습니까? 해병 3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82년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저는 요즘 그 말을 자꾸 곰곰이 생각하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미국의 중동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된다는 거 있고 이스라엘에서 중동 정책이 다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은 꼭 지켜야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예, 예. 어쨌든 중동 내에서 가장 우방인 예. 이스라엘은 믿을 만한 나라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문제가 단순하게 정치 문제 아니라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관되니까 미국으로서는 타격이 크죠. 지금 콜롬비아 대학에 텐트 치고 난리 났잖아요. 학살 중단하라고. 예. 근데 이게 완전 새로운 현상이거든요. 미국 한 번도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없었죠. 이스라엘에 대한 예, 반미 예. 미국 내에서 지금 반이스라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전체가 날리고 가장 지금 날린 곳이 콜롬비아 대학인데 예. 이거 지금 시위가 중단이 안 돼요. 학생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뭐 팔레스타인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고 대학 캠퍼스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의 그냥 아예 그냥 혐오 보기도 싫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시온주의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아예 혐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가에서 네. 예.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로서는 치명적이다. 이미지 자체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거의 전쟁 국가 수준 아닌가. 그게 뭐 중동 여러 나라에서 했다면은 그건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젊은 층들이 그 유명한 대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들 그렇게 됐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충격이죠. 그리고 그게 그 시위가 반드시 성공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학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자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자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저도 사실은 캐나다에서 장학금 받았을 때 제 장학금을 준 사람이 주이시 캐나디언이었습니다. 유대인 장학금을 받았어요? 예, 에버츠라고 해가지고 여기 댓글에는 딴 사람들이 줬다던데. 장학금도 많아요. 저는 하마스 장학금 받았는데. 저는 장학생 그거 아니었습니까? 25,000불을 받았어요. 25,000불을. 이스라엘 장학생이요. 1년 동안 25,000불. 그러니까 그런 장학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유대인에 대해서. 아니 저 감사의 편지도 썼습니다. 감사의 편지, 감사의 편지도. 그런데 그런 그 미국 캐나다의 그런 학교에서 지금 그런 심각한 데모가 있다는 것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봐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 이번 전쟁으로 사실상 이스라엘의 그 좋은 이미지는 거의 끝났다. 약간 네타냐후가 명분을 많이 잃은 느낌은 드네요. 네. 네타냐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예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 자체가 국가 이미지 자체가 중동의 리버럴, 민주주의, IT, 창업 좋은 맞아요. 이미지가 많았잖아요. 예. 이제 전쟁 국가는 완전히 이미지가 탈바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봤던 게 미군들이 미군 장성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대 젊은 장병들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미군이 분신을 했잖아요. 미군이 난 처음 봤어요. 미군이 분신하는 거는 이스라엘 거기 전쟁에 반대하면서 미국에 반대하면서 미군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도 좀 이렇게 가게 된 것도 사실은 네타냐후 정부의 실책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국가의 악이에요. 최악.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많이 봉사를 한 것도 있지만 이번 걸로 모든 걸 다 까먹었어요. 완전 마이너스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제가 하마스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고 주이시 캐네디언의 장학금을 받았다. 오늘 성 박사님은 나한테 이스라엘 정말 싫어해. 아니 나 장학금 주이시에서 받았어. 네타냐후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야,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그래서 살짝 틀었어요. 주이시 캐나디언. 살짝 틀었습니다. 주이시 이스라엘리가 아니고 주이시 캐네디야. 네. 알겠습니다. 참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중동 문제는 참 언제 들어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 박현도 교수님 중동 문제에서 나는 이참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어.
그럼 박현도 교수님 쓰신 책을 보면 됩니까? 네,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 아, 이거 정말 제가 썼나? 역작입니까? 역작? 저 이거 하느님 제가 이거 정말 제가 썼단 말입니까? 오 마이 갓. 알겠습니다. 네, 박현도 교수님 최근에 이슬람을 위한 변명?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인데요.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 네, 제가 이슬람교 신자 아니잖아요. 네, 제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네, 제가 네. 세례명이 돌 맞아 죽은 첫 순교자 스테파노입니다. 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쓰고 그거를 불교 출판사인 불광 출판사가 펴낸 책입니다. 야, 그거 재밌네. 네, 종교 간 화합이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네. 무슬림의 문제점까지도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런 거는 좀 사주셔야 됩니다. 박현도 교수님 오랜만에 명저 한번 내주셨으니까. 언더스탠딩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요거 안 쓰시면 저희 방송 안 합니다. 안 사주시면 열심히 좀 방송해 주셔야 저희가 또 박현도 교수님 또 모시지 않겠습니까? 많이 사주시고 예. 두 분 하여튼 작전을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두 분 좀 싸움 좀 붙여보려고 두 분 같이 모셨는데 너무 오늘 화합해서 저를 저희 그냥 서로 좋아해요. 오히려 네. 저를 공격하느라고 기획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박현도 교수님, 성일관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